나는 오늘도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인데도 습관처럼 두 그릇을 꺼냈다가 다시 한 그릇을 찬장에 넣었습니다. 여보, 밥 먹자.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지요. 40년을 같이 살 땐 그 사람이 밥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보, 된장찌개에 두부 좀 많이 넣어줘.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나는 그런 말만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처음으로 밥을 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던 날이었지요. 그날 병원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기라. 다행이지만 수술은 꼭 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진행하셔야 하고요.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아플까요? 의사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만 바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겠지? 아내가 먼저 이렇게 묻더군요. 당신은 원래 강하잖아. 금방 나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쉬지. 밖에서 사 먹자. 아니야, 집 밥이 더 편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히던지요. 아내는 힘든 색도 안 보이고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꺼내더니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언제까지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날 밥상을 받아들고도 나는 또 평소처럼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이 좀 짜네.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다. 내일은 덜 짜게 해줄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냥 맛있다, 고맙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요. 수술 날짜가 잡힌 날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잘 챙겨줘요. 그래, 걱정 말아라. 아빠가 잘 지킬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밥 한 끼를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밥을 어떻게 먹고 살지? 처음엔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엔 곧바로 이 사람은 그동안 혼자서 다 해왔구나라는 미안함이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 나는 혼자 부엌에 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부엌이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정리해둔 반찬통들이 반듯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용기 하나를 꺼내다 말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없이 어떻게 사나 늘 걱정했는데 지금 오니까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말이 부엌 한가운데 떠다니다가 내 가슴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나는 마음을 하나 먹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려보자.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쌀 뒤줄을 열고 그릇에 쌀을 부었습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지. 물을 부어 씻는데 쌀알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며 대야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걸 이 사람은 40년 동안 매일 했구나. 나는 쌀을 몇 번이고 헹구며 괜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맞지?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내가 늘 끓이던
그 맛을 내가 낼 수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된장을 꺼내 숟가락으로 떴는데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2스푼이면 되려나. 2스푼을 넣고 멸치 육수를 붓고 두부랑 호박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국을 떠서 맛을 보니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짜다. 나는 다시 물을 붓고 저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싱거웠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짜다 싱겁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딸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아빠다. 아빠? 너 엄마 된장찌개 끓이는 거 본 적 있냐? 왜요? 아빠가 갑자기 된장찌개를 끓이려고요? 딸아이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 엄마 밥 한번 해주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좋아하겠다. 그 말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얼마 넣었는데 딸은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엄마는 된장 너무 많이 안 넣고요. 마늘 1스푼 꼭 넣고 마지막에 파 송송 썰어서 넣어요. 그리고 간 볼 때 아빠 입맛 말고 엄마 입맛 생각하고 보세요. 엄마 입맛. 전화를 끊고 나는 딸이 알려준 대로 다시 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간을 보려고 국을 떴다가 문득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이 맛을 이 사람은 평생 내게만 맞춰줬겠지. 이번엔 아내가 좋아하던 조금 싱거운 쪽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계란말이도 해보려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후추도 살짝 뿌렸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파를 넣으면 되겠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은 때 말아보려 하니 계란이 자꾸 찢어졌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안 말리냐. 몇 번을 실패하다가 결국 계란말이는 포기하고 그냥 부서진 계란을 접시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뭐 맛은 같겠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9시쯤 아내가 병원 검사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낯선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서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밥 한번 해봤소. 아내는 잠시 말을 잃고 식탁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짜 당신이 한 거야?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아내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눈이 조금 커지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때?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짜긴 한데 맛있네. 아니야. 아까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장난스럽게 말해보았지만 사실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으로 부서진 계란을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계란이 왜 이렇게 찢혀졌어? 말다가 실패했어. 당신이 계란말이를 다 하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그렇게 말하더니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왜? 나 이 밥 오래오래 먹을 수 있을까? 순간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밥 계속 해줄 거야. 수술 잘 받고 오면 된장찌개도 계란도 좀 더 연습해서 맛있게 해줄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야 돼. 그럼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남자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식탁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 말이 어쩐지 마지막 인사처럼 들려서 나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떠오겠다고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수시간을 서성이다가 철제 의자에 주저앉기도 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 아닌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 살려주십시오. 의사가 나왔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을 잃고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그거 한 번 더 먹고 싶다. 그 말에 나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병원으로 도시락을 들고 가서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셰프의 스페셜 메뉴요. 아내가 약간 웃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 냄새에 아내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아, 냄새 좋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가 싶더니 곧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맛이 없어? 아니, 맛있는데 내 속이 이걸 버틸 힘이 없나 봐. 아내는 미안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여보. 맛은 있는데 내가 못 먹겠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나 혼자 다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고 억지로 떠먹으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밥알이 잘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아내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없으면 당신은 밥 잘 먹고 다닐 수 있겠어? 나는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없어져. 치료 열심히 받으면 우리 집에서 또 밥해야지.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밥해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밥이 얼마나 맛없는데. 맛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내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항암, 수술. 아니, 당신 혼자 남을까봐. 나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남겨두고 어디 가. 우린 같이 살아야지. 끝까지. 아내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밥은 꼭 챙겨 먹어. 마지막 날은 언제나 갑자기 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에 갔습니다. 아내는 유난히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옆에서 같이 계셔주세요. 나는 아내의 침대 곁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오늘 밥했어? 순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찌개 끓였어. 이따 집에 가서 또 데워 먹으려고.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네. 그럼 됐어. 뭐가 돼? 당신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내는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밥 꼭 챙겨 먹고 다녀, 알았지? 눈물이 그제야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말 좀 그만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내는 점점 눈을 감으려 하면서도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어준 밥 한 번 먹어봤으니까 이제 나 됐어. 무슨 소리야. 여보, 앞으로 더 많이 해줄 건데. 내가 더 연습해서 당신 좋아하는 맛 딱 맞춰줄 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아내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수십 번 불렀습니다. 그날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집은 깊은 우물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통 앞에 서니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밥할 줄 알아. 나는 천천히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조금 싱거운 맛으로요. 밥이 다 되자 식탁에 2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내 앞으로, 한 그릇은 아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아내 자리 앞에는 작은 사진을 하나 세워두었습니다. 여보, 밥 먹자.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듭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짠데 맛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스며들어 내 가슴으로 내려앉습니다.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큰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차려지던 밥상, 김 올라오던 된장찌개, 내 앞에 놓이던 하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 부엌에서 밥을 지을 겁니다. 혼자 먹더라도 항상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오늘도 밥 먹자. 언젠가 저쪽에서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해 줄 것 같은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밥을 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아내가 늘 하던 그 동작을 따라 해봅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3번, 아내는 늘 3번을 씻었지요. 한 번은 먼지 씻는 거고, 2번은 쌀 씻는 거고, 3번은 마음 씻는 거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나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 손자가 왔었어. 할머니 보고 싶대. 아, 그리고 마당에 장미꽃이 폈어. 당신이 좋아하던 그 빨간 장미 참 예쁘더라고.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글보글 작은 거품들이 올라왔다 사라집니다. 아내는 이 소리를 들으면 항상 불을 줄였지요. 나도 이제는 압니다.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이는 시간까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된장 1스푼 반, 마늘 1스푼, 파는 송송 썰어서 간을 맞출 때면 여전히 아내 입맛을 생각합니다. 조금 싱겁게 아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국을 떠서 입에 넣으면 가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 좋네. 맛있어. 그럴 때면 나는 혼자 웃게 됩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요. 밥상을 차립니다. 여전히 2그릇입니다. 하나는 비어있지만 그래도 차려놓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밥그릇을 놓고 젓가락도 가지런히 놓습니다. 여보, 밥 먹자. 이 말을 하는 게 이제는 하루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그때 나는 26이었고 아내는 23이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그때 무심코 대답했지요. 아, 그래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40년 동안 아내는 내게 밥을 해주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신혼때는 서툴렀지요.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이 너무 짜기도 하고 반찬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좀 짠데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처음 해보는 요리에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지요. 미안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아내는 점점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내의 손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내는 모두의 입맛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파를 많이 넣어야 했고, 우리 딸은 파를 싫어하고, 아들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고추는 빼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내는 각자의 그릇에 다른 맛을 담아주었습니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다시 둘만 남았을 때도 아내는 변함없이 밥을 했습니다. 이제 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먹을까? 내가 가끔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대로 차려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그리고는 여전히 밥과 국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에게 밥을 하는 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매일 차려지는 밥상에 아내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모든 마음이 하얀 밥 한 그릇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나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할 겁니다. 여보, 고마워. 오늘도 맛있어. 당신 덕분에 행복해. 그 간단한 말 한마디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릇을 깨기도 하고 수세미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나는 아내가 늘 하던 말을 떠올립니다. 설거지는 마음 정리하는 시간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씻으면서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속상했던 일,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물과 함께 흘러가고 깨끗한 그릇만 남습니다. 그릇을 말리면서 나는 창밖을 봅니다. 마당에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내가 심었던 그 장미나무, 이제는 내가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장미나무는 물을 얼마나 줘야 하냐? 딸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매일 아침 물 주던 거 못 봤어요? 흙이 마르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비료는? 한 달에 한 번이요. 엄마가 달력에 표시해뒀을걸요? 나는 아내의 달력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장미 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모든 걸 기록해 두었던 거지요. 나 없이도 집안일이 돌아가도록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달력을 보면서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 집안을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장미나무는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매년 봄이면 예쁜 꽃을 피웁니다. 꽃이 필 때면 나는 한 송이를 꺾어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아줍니다. 여보, 올해도 꽃이 폈어. 당신이 돌보던 그 장미나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끼리 가끔 모여서 밥을 해 먹곤 합니다. 이 영감 밥솜씨가 제법인데?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제 마누라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부인복이 많으셨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야말로 복이 많았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내가 그립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다시 부엌에 섭니다. 저녁 밥을 지을 시간입니다. 아침보다는 간단하게 차립니다. 국 대신 김치찌개를 끓이기도 하고 계란 프라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그릇을 준비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빈자리에도 밥을 놓는 것이 때로는 이웃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왜 매번도 그릇을 차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좋아해서요. 함께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셨군요. 부럽네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셨으면. 사랑. 그 단어를 들으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남자라서 온갖 핑계를 대며 나는 그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마음속에 담아두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다는 걸. 밤이 되면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당신은 어땠어? 아침에 만든 된장찌개 괜찮았어.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어. 아, 그리고 손자가 전화했어. 할머니 보고 싶대. 나도 당신 보고 싶어. 혼자 중얼거리는 이 시간이 나는 참 좋습니다. 아내가 대답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여보, 사랑해.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40년 행복했어. 고마웠어. 미안했어. 사랑했어.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웃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늘 누워있던 그 자리.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비어있지만 그래도 아내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잘 자. 매일 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도 잘 자요? 내일 또 봐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나는 가끔 아내를 만납니다. 젊었을 때의 아내,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여보, 왔어? 아내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응, 보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밥은 잘 먹고? 응,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잘 해먹고 있어. 아내가 웃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없어도 잘하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가르쳐줘서. 아니야. 당신이 잘한 거야. 나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뭉클해집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리고 눈을 뜨면 아침입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오늘도 밥을 지을 시간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누릅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 프라이를 합니다. 모든 게 익숙합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두 그릇을 놓고 앉습니다. 여보, 밥 먹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 없는 하루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구나.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매일 차려지는 밥상 위에 아내의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내가 가르쳐준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나가 장미나무에 물을 줍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야.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고 푸른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당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보, 기다려. 나도 곧 갈게.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집도 지켜야 하고 장미나무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가르쳐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웃 할머니들에게 밥을 해주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내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말하며 나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밥을 지을 겁니다. 아내가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아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그리고 매일 말할 겁니다. 여보, 밥 먹자. 언젠가 정말로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아내를 기다리겠다는 약속. 그것이 내가 아내일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평생 밥 해줄게. 당신이 좋아하는 맛으로 매일매일 해줄게. 그러니까 기다려줘. 그렇게 말하며 나는 오늘 밤도 잠이 듭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나는 또 부엌에 설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여보, 오늘도 밥 먹자.